굵은 가지는 자르고 하늘로 솟은 가지는 자르고 밑으로 처진 가지는 자르고. 안녕하세요, 영동 상촌농원입니다. 제가 올해 2월 달에 올린 쇼츠 15초짜리 이제 그 영상을 제일 많이 봤는데요. 78만 명이 봤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전정 3원칙이라고 제가 이제 제목을 지어서 올렸는데, 이제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굵은 가지는 왜 자르는지, 아니면 위로 솟은 가지는 왜 자르고 밑으로 처진 가지는 왜 자르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댓글을 제일 많이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전정 3원칙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아시고 이제 전정을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굵은 가지는 왜 자르고 하늘로 솟은 가지는 왜 자르고 밑으로 처진 가지는 왜 자르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해하기 쉽게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굵은 가지를 왜 자르는지. 그러면 이제 굵은 가지의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게 굵은 가지인지 그걸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주간에 비해서, 이게 주간이잖아요. 이게 몸통. 이 몸통이 제가 전쟁터에 나오면서 전정 가위를 깜빡하고 안 가져왔어요. 이거는 꼭지치는 꼭지가위예요. 오늘은 전정을 할 게 아니고 이제 이해하기 쉽게 전정하기 전에 이제 알기 위한 그런 영상이기 때문에 전정은 안 할 거예요. 그래도 전정 가위를 안 가져와 가지고 아주 기분이 좀 안 좋네요. 그러니까 저 옆에 있는 개가 계속 짖어요. 또 이거 집중이 안 되게 좀 조용히 해라. 굵은 가지의 이제 기준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 굵은 가지의 기준을 알려면은 이 주간이잖아요. 그래서 주간에 비해서 척지가 굵은 거. 그러니까 이게 주간으로 따지면 이제 척지 굵기가 굵은 그 기준을 알기 위해서는 이거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요. 저 개 때문에. 제가 개가 하도 짖어가지고 도저히 안 돼서 자리를 이동을 했어요. 얼마나 짖는지 집중이 안 돼요.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지가 굵은 거는 이제 기준을 이제 삼아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척지를 이제 여기를 자르면은 소금 전정이에요. 완전히 덜어내는 거예요, 이 척지를. 그러니까 수영을 흐트러뜨리는 그런 척지, 굵은 척지는 있으면 안 돼요. 이게 그러면은 굵은 척지가 있으면은 일로 영양분이 다 집중이 되기 때문에 이 나머지 척지 이런 게 약해져요, 너무. 그러니까 척지 크기가 비슷해야지 골고루 양분이 전달이 돼서 좋은 이제 과일을 생산할 수가 있는 그런 게 이제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척지를 기준으로 할 이 주간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이 척지 굵기를 판단을 해야 돼요. 얼마나 굵은 거는 솎아내야 되는지. 그러면은 이 주간 굵기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보통은 저 같은 경우는 한 4분의 1, 5분의 1, 교과서에는 3분의 1 이상 되는 척지는 이제 없애야 된다고 그렇게 나오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척지 한 4분의 1, 5분의 1 이 정도 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정도 굵기,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정도 굵기가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초보자분들이 키운 나무들은 보면은 이 척지가 2분의 1 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이 2분의 1 허다하게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이제 실수하는 게, 이 가지가 굵고 크면은 좋은 과일이 이제 열리고 생산될 거라고 이제 단순하게 판단을 해서 그렇게 이제 키우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유목 때 이거를 굵은 척지를 솎아내지 않으면은 계속 굵어져 가지고 뭐 5년, 6년 이렇게 됐을 때 이거를 덜어내면은, 유목 때 덜어내면은 피해가 없는데 5년, 6년은 이제 본격적으로 사과가 착과되는 시기, 그때 만약에 덜어내면은 경제적으로 손실이 아주 많겠죠. 이거 하나 덜어내면 수확량이 확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유목 때부터 이거는 빨리 판단을 하셔가지고 조치를 취해야 돼요. 여기를 덜어낼 건지 아니면 더 굵어지지 않도록 수평 이하로 유인을 해서
양분 전달을 억제시켜서 이거는 가만히 있고 나머지 척지는 굵어지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4, 5년 되면은 이 척지 굵기가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런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기준 주간에 비해서 4분의 1, 5분의 1 그 정도 되는 걸 저는 원하고요. 2분의 1 이 정도 되는 거는 가감하게 빨리 결단을 내리셔가지고 덜어내는 게 좋아요. 척지를. 그리고 이제 또 척지에서 결과지 굵기를 또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 결과지, 이 척지에서 나온 결과지 굵기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 척지 굵기에 비해서 4분의 1, 최소한 3분의 1.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과서에서는 3분의 1 이상 되는 거는 다 절단을 하라고 그래요. 없애라고. 그러니까 이 척지 굵기보다 이제 3분의 1 되는 거. 그러니까 2분의 1 이 정도 되는 것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거는 요목 때 빨리빨리 절단을 해서 없애가지고 작은 척지 그러니까 가는 척지들이 많이 배치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지 좋은 사과가 열리는 거예요. 그 원리, 그 이유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이 주간에 비해서 척지가 굵잖아요.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척지가 세력이 세기 때문에 양분을 여기서 다 땡기는 거예요. 이 척지가 다 땡겨가기 때문에 이 척지는 계속 굵어지고요. 나머지 척지들은 양분이 덜 가기 때문에 자꾸 수세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이 굵은 가지는 없애야 된다, 잘라야 된다는 그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 척지에서 결과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척지에 비해서 굵은 결과지가 이래 있잖아요. 이러면 요 결과지는 계속 굵어져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력이 세기 때문에 얘가 양분을 여기서 흐르는 양분을 골고루 가야 되는데 이런 굵은 결과지가 있으면 얘가 양분을 다 땡겨가요. 그러다 보면 나머지는 약해지고 좋은 과일도 이제 생산이 안 되는 그런 이제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굵은 가지는 잘라서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간에 비해서 척지도 굵기가 일정해야 좋고요. 척지에서 나온 결과질도 굵기가 비슷한 굵기가 있어야지 이제 골고루 양분이 전달이 돼서 좋은 과일이 생산이 되는 그런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굵은 가지는 왜 없애야 되는지, 전정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하늘로 솟은 가지, 직립된 가지는 왜 잘라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금방 보여준 요 척지에서 나온 요 결과지 있죠. 요게 지금 위로 솟았잖아요. 그러니까 요 등에서 났어요. 여기서 이렇게 나다 보니까 굵죠. 이게 2분의 1도 더 되죠. 지금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결과지를 내두면 계속 굵어지고 좋은 과일이 달리지가 않아요. 착색도 안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굵은 가지나 굵은 결과지는 양분이 일로 다 가기 때문에 여기에 단 사과는 착색이 잘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양분이 이 굵은 가지나 세워진 가지로 많이 간다고 그랬잖아요. 양분이. 그러다 보면 과일은 클 수가 있어요. 과일은 클 수가 있는데 후기까지 계속 양분이 전달되다 보니까 착색에 지장이 많아요. 그래서 세력이 센 척지나 세력이 센 결과지나 이런 거는 착색이 사과가 안 된다는 그 단점이 있어요. 아무리 사과가 굵고 커도 착색이 안 되면은 맛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품질 좋은 사과가 나올 수가 없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굵은 가지 없애는 거하고 하늘로 솟은 가지 없애는 이유는 비슷해요. 양분을 얘들이 다 땡겨가기 때문에 그걸 없애줘서 나머지 결과지나 나머지 척지에 골고루 양분이 이동할 수 있게끔 인위적으로 사람이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늘로 직립된 가지도 없애줘야 되죠.
이렇게 없애주고요.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설명은 다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세 번째로 아래로 처진 가지. 처진 가지는 이제 반대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두 가지는 굵은 주간에 비해서 굵은 척지에 비해서 굵은 결과지는 없애야 된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직립된 가지는 없애야 된다. 그 양분이 이제 도장지도 직립된 거잖아요. 그러면 도장지나 직립된 가지는 양분을 다 땡겨가기 때문에 없애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래로 처진 가지, 이거는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래로 이렇게 이 밑부분에서 난 가지 있죠. 이렇게 밑부분. 제일 좋은 거는 옆에서 난 가지예요. 옆에. 요 정도 되는 가지. 이렇게 옆에서 나왔잖아요. 이렇게 결과지가. 이러면은 아주 좋은 결과지예요. 그런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요 밑에서 났잖아요. 밑에서. 그래서 아래로 이렇게 쳐졌잖아요. 그러면은 양분이 이래 흐르다가 이 밑으로 이제, 이거 양분이라는 거는 물하고는 달라요. 물은 높은 데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그런데 사과나무 같은 경우는 아래에서 위로 흘러요. 그런 특성이 있어요. 사과는 그래서 직립된 양분이 이렇게 이동하다가 위로 흐른다 있잖아요. 양분이. 그래서 이렇게 직립된 가지가 있으면 양분이 이래 흐르다가 위로 많이 가요. 양분이. 그러다 보니까 이 가지가 계속 굵어지는 그런 원리예요. 그런데 지금 이 가지 같은 경우는 양분이 밑으로 되잖아요. 물 같으면 이렇게 밑으로 잘 흐르겠지만 양분은 위로 가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정부 우세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된 거는 양분이 이제 덜 간다는 뜻이에요. 양분이. 그러다 보면은 사과 크기가 적겠죠. 작은 사과가 이제 생산이 되고, 두 번째로 이제 안 좋은 게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하향돼서 여기에 사과가 달리잖아요. 그러면은 햇빛이 안 들어가요. 여기는 밑에가 이렇게 숨어 있기 때문에. 유튜브 하시는 분 중에서 가을농원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아주 좋은 그런 표현을 해서 제가 한번 인용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직립된 가지는 사람이 사는 그 집으로 따지면 옥탑방이에요. 옥탑방. 근데 요 아래로 처진 가지는 지하방이에요. 지하에 있는 방. 햇빛 안 들어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과가 착색도 안 되고 좋은 사과가, 맛있는 사과가 생산이 안 되겠죠. 그런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밑으로 과도하게 처진 가지는 없애주는 게 좋고요. 만약에 그래도 결과지가 없으면 달아야 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많이 이렇게 결과지가 이렇게 쭉 늘어졌어요. 올해 여기서 달아가지고 제가 수확을 했어요. 사과를. 그러면은 밑으로 처진 가지도 어느 정도 그래도 사과를 달고 싶으면은, 올해 여기 사과를 달았잖아요. 그러면 올해 요 위에 꽃눈이 하나 보이죠? 걷어 들이는 거예요. 여기를 자르는 거예요. 여기를. 이 밑에 달면은 정말 안 좋은 사과, 조그만한 사과가 달려요. 그래서 이렇게 걷어 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내년에 여기다 사과를 다는 거예요. 이걸 걷어 들인다는 이제 표현을 해요. 보통. 근데 또 있죠. 요 위에 보면은 여기서 갈려가지고 여기도 꽃눈이 왔어요. 저쪽도 있고. 그러면은 요거 없애고 요거 하나만 달아도 돼요.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없애고. 단축 전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밑에서 걷어 들이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사과를 올해 수확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요 가대지가 나왔잖아요. 근데 가대지 끝에 여기다 달잖아요. 이러면은 오시가예요. 오시가. 아주 소가가 달리는 거예요. 보기에도 꽃눈이 충실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걷어 들이는 거예요. 요 위에 보면 꽃눈이 하나가 있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걷어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로 처진 가지, 그런 가지도 저렇게 그래도 어느 정도 살리는 게 있어요.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과 단 부위죠. 근데 위로 꽃눈이 좋은 게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걷어 들이는 거예요. 여기다 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전정 3원칙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쇼츠에서 78만 명이 이제 본 영상 중에서 그 이유 이제 질문을 제일 많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굵은 가지는 자르고 하늘로 솟은 가지도 자르고 아래로 처진 가지도 잘라야 된다는 그런 15초짜리로 영상을 올렸기 때문에 제가 그때는 설명을 안 했어요. 오늘 왜 굵은 가지는 잘라야 되고 왜 하늘로 솟은 가지는 잘라야 되고 아래로 처진 가지는 왜 잘라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전정하기 전에 계속 이런 내용을 영상을 찍을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라는 거는 똑같은 나무가 한 나무도 없잖아요. 수천 그루가 있어도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걸 응용해서 전정을 하시려면은 이 기본적인 이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지 거기에 나무 모양이 다 달라도 거기에 대응해서 전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본적인 것부터 지금 쭉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꾸준하게 시청을 하시다 보면은 한 번도 전정 안 하신 분들도 할 수 있는 그런 그렇게 이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늘로 솟은 가지는 무조건 잘라야 되죠. 이렇게 하늘로 솟은 가지, 이거는 다 해당이 되잖아요. 척지에 비해서 2분의 1이죠. 하늘로 솟았죠. 왜 2분의 1이 됐겠어요? 직립됐기 때문에 양분을 다 땡겨 갔기 때문에 2분의 1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래 안 자르면 이게 이 척지보다 더 굵어져요. 이게 하늘로 직립됐기 때문에. 양분은 아래에서 위로 오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무조건 잘라줘야지 나머지 결과지들의 영양분이 골고루 이제 공급이 돼가지고 좋은 이제 과일이 생산이 되는 그런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좋은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